자,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유재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이고 맡게 되는데, 제 자체 교재입니다. 트리거라고 방아쇠죠. 여러분들의 보통 이제 수능과 내신의 방아쇠를 작성해서 제 자체 교재는 모두 다뭐 수능 교재든 내신 교재든 다 이 트리거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트리거는 바로 타겟이 선화일보입니다. 선화일보에 특화돼서 내신부터 수능까지 모두 다 답자는 취지로 트리거 준비했고, 오늘 그냥 첫 번째로 이제 수업에 대한 구성 방향, 그리고 가볍게 제 수업에 대해서 맛보기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본명입니다. 외우기 힘드죠? 유재석이고요. 그리고 활동은 지금은 이렇게 메이저 학원에서만 주로 분과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이제 내신과 수능을 선화일보에 특화돼서 수업을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는 구등급제와 고등급제입니다. 한해 1학년부터는 고등급제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까지는 구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별로 어떻게 이제 입시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달라진 고등영어 이 방향성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고등영어는 왜 윗셈인가? 요것에 대해서 딱 세 가지 나눠보고 그 다음에 가볍게 소형 질문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하위권인데 상위권을 역전해서 제 수업이 역전 영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 내신 영어부터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4문항, 25문항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70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주관식은 단답형, 이번에 뭐 서술형 어순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5문항에서 많게는 6문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30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선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가 보통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 하면 뭐 외부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외부진은 뭐 부교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모의고사나 부교재가 70%를 차지하고 교과서는 30%, 좀 체감적으로는 20%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구조급제, 모등급제 요거에 찾아볼 건데, 일단 모등급제, 자, 3등급, 그럼 나 잘한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등급은요, 지금 현재 9등급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6등급 거의 머리입니다. 요 정도요. 그리고 3등급 만약에 상반 정도 된다, 3등급 초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4등급 때, 지금 9등급에서는 4등급제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통 이제 3등급에서 또는 2등급 끝에 꼬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1등급 10%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10%인데 그러면은 이제 비율 자체가 많아졌겠죠. 그럼 현재 1학년인데 어떻게 수시로만 돼야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당연히 수능에 대한 신청과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근데 일단 부등급제 봐봐요. 지금 1등급 비율이 10%입니다. 여기까지가 1등급인데 10%야. 그럼 나머지 이제 대비 6% 이거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되는 거죠. 그건 결국 남은 건 뭐야? 실기나 또는 수능에 대한 최저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당연히 최저만 높아지냐 이게 아니죠. 그럼 뭐도 높아지겠어? 난이도 또한, 지문에 대한 이 난이도 또한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등급은 1등급 정도, 4등급 중간, 9등급제에서는 이제 현재 5등급,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6등급 중간 정도면 현재 5등급제에서는 3등급이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분별력 확보의 변화, 출제 방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타입 1부터 타입 5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타입 1은 독해입니다. 자, 이 독해 파트는 수능형 형태의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죠. 시험을 1학기 때,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완벽한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맞으시려면 이 독해에 대한 영역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가르친 학생들은 이런 유형들 독해는 다 맞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3등급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어법, 서술형,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수능적 글읽기, 독해 훈련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토대가 돼야 그 다음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에 대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킬러 문항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킬러 문항 배치 시간 한도 연습이 돼야 돼요. 특히나 선화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서도 서술형은 어법에서 조금 날카롭게 선생님들께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법 문항을 심지어 마지막 문항에다가 3개 연속, 4개 연속 쭈르륵 나와가지고 빠르게 풀기. 특히나 선화외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불일치 독해를 해서 시간 안에 훈련 못하면 안돼 연습 못하면 어법 문항 뭐 이런 고난도 문항 풀 시간이 없겠고 시간 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안배는 연습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녹여내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지문 딱 제시되어지고 밑줄 하나도 안 쳐주고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올바르게 붙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화예고는 특히나 타학교에 비해서 보통 예고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문제를 내요.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전치사를 올바르게 찾으시오. 뭐 틀린 것을 붙이시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봐야 되고 전부 다 준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법에 대한 이 대비는 10개 테마.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요거 10개만 외워주면, 이 주제만 외워주면, 제가 제시한 스피커만 외워주면 장착해주고, 외울 것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소통하고 계속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이런 것들 체화한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이요. 어법에서 틀릴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하고 소비하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말했던 이 10개 테마 주제만 알아주면 머릿속에 그냥 장착만 해주면 이 서술하고 소비하를 결국에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또는 과거분사 99,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 꺼내서 완수의 일치 이렇게 세 가지 어법 주제를 조립화되지 이 서술의 어법 배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다 녹여내니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정말 중화인권들의 상위권까지 뛰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15점을 시작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15점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3배 물론 46.8 아직도 밝히기 어렵겠죠. 야 근데 이 친구 일단 여기 올라오는데 솔직히 단어만 제가 한 번만 더 했었어도 바로 더 뛰었습니다. 근데 단어 안 해오다가 성적 받고 나자마자 지문은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선택지가 본인이 외우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벽을 느꼈고 단어를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대비해서 5배 해가지고 80.4점. 그래서 등급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한차가 200명 중에서 82점, 82등 했던 친구가 33등 정규 207명 중에서 33등. 뭐 여기 뭐 자퇴한 친구 때문에 정도 등수가 인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똑같이 뭐 그래서 33등까지 올라왔지만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8에서 10등까지 올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를 이제 찾아왔을 때 내신을 회복해달라고 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으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해도 1학년, 2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 3학년 때 오시거나 2학년 끝났을 때 와주셨을 때 자, 늦게 오시면 수능을 제가 회복 어떻게든 해줘요. 심폐소생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내신도 어느 정도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늦게 오시면 제가 앞에서 이제 망설여 내신들 제가 커버를 한다고 해도 늦게 왔을 때는 커버를 해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나 거의 2학년 끝때 만났어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 이제 내신 아무리 올려도 대안을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신으로는. 그래서 수능으로 바꾼 케이스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빨리 오신다면 내신도 잡을 수 있고 수능도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뭐 인스타에도 본인이 너무 성적이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스토리에 본인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영어가 조금 행복할 수 있게 성적이 오르고 보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할 맛이 나겠죠. 근데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게 영어였을 겁니다. 어렵고 해석도 안 되고 어법도 너무 어렵고 그 고민들을 제가 이 트리거로 전부 다 깔끔하게 녹여서 먹여드릴 테니까 그냥 필기도만 가지고 오시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먹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수업에 대한 OT를 전반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수능 수업.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일단 토픽 모의고사 실력을 살려야 결국 여러분 아직도 지금 고위 고3들은 특히나 내신 아직 뭐 고연도 내신 중요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타입 1이 뭐였습니까? 독해력이었어요. 독해력, 모의고사 실력, 독해력을 올려야 결국 내신 점수도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수업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수능 수업만 봐도요. 제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제가 엑셀로 다 성적을 다 기록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69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한 달 만에 80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달, 세 달째 만에 94점. 이렇게 성적이 비약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성적들을 다 관리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평균 55점을 찾습니다. 근데 89점. 3개월 정도 걸리고 빠르면 1개월. 그리고 이번 주에 이틀 수업 듣고 400 만에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빠르게 제가 성적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기에 합류해 주시면 정말 빠르게 성적 향상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믿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고2와 고3에서 좀 더 대표적인 내신적인 특징을 좀 더 볼 건데요. 일단 난이도 측면으로 가면 어휘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문제 분량 정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선택지가요. 이게 여기까지 선택지예요. 한 페이지에서 절반에서 바로 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 선택지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택지가 길어진 문장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선택지 1번입니다. 거의 한 문장 자체가 세네 문장 되죠. 선택지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능 선택지보다 내신 선택지는 웬만하면 좀 길어진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영어 왜 그러면 1등급이 어려운가? 요거를 좀 볼 건데 바로 구문, 어법이 부족해서 과연 1등급이 안 나올까요? 네, 일단 여기 지문을 좀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A번 지문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잠깐 뭐 해석 너무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A 지문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잠깐 보셨으면 뭐 그렇게 깊게 안 봐도요. B번 지문은요? 아까 A번 지문보다는 훨씬 쉽죠. 참고로 이건 중학교 2학년 날들한테 중학교 2학년들이 선생님 이건 좀 할만하네요. 쉬워요. 이럽니다. 자, 그러면 10번 지문 어떨까요?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 나오고요. 기하학 모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어렵죠. 참고로 그러면 A 구문 단어 어려웠다 오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 아까 B번 지문 쉬웠던 지문 있죠? 그게 A번 지문보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A, B, C 모두 다 수능 지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C번 같은 경우 B번 걸 봐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구문 단어 어려웠는데 오답이다. 그럼 우리가 고3 때까지 B번 지문 보고 수능 지문이라고 했으니까 B번 지문도 단어랑 구문, 어법 다 헷갈렸는데도 오답이다. 그럼 1등급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C번 영어의 타겟은 한지는 하고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 그래서 오늘 일단 가볍게 일단 보여줄게. 바로 이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인데 문장을 이걸 해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문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보내려고 했을 때는 지문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지문에 휘발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에 대한 이해력, 이건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국어 성적까지 오는 이유가 제가 글 자체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걸 들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글과 작은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은 글, 부연 설명, 상술, 예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배경, 시기, 기간, 배와 다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전했다. 즉 앞에서 아포칼립스 나온 팔트 오브 다크니스의 이 배경과 시기가 바뀌었다는 내용이거든. 이거를 정리해 준 거죠.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나 이야기를 갖다가 뒤에서 묘사되어 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글과 작은 글을 파악해서 글을 읽어주면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 번 읽고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모의고사 볼 때 인간출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읽었는데 이해 안 되니까 답 안 나오니까 또 읽죠. 두 번, 세 번 읽죠. 솔직히 두 번, 세 번도 안 가르쳐. 다섯 번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과연 여러분들 모의고사 70분입니다. 영어. 과연 100분, 200분, 300분 준다고 그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못 맞을걸? 제대로 읽어준다고요. 제대로 된 훈련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유쌤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단 독해, 문법, 구문, 단어, 알면 게임 끝 아니라는 앞에 지문들을 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큰글과 작은글, 10분 찾기, 수능과 내신에서 필요한 구문들 딱 6가지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 모든 영어 지문 다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말 있잖아. 학생한테 선생님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주어 동사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 정말 가렵잖아요. 아니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알아야죠. 그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 수식어 파트도 다 제가 이따 마음껏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까 큰글 작은 혼더러 여러분들이 아빠 형평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국어 마찬가지로 비문학 그래서 독해력 심지어 논술도 결국 제시문을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까지 하면 되고 그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들었는데 국어도 잡고 논술도 잡고 이렇게 1번, 3등, 뭐 1석, 3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 국어 비문학 독해력까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보통 3개월. 빠르면 1개월. 그리고 이번 주 말씀드렸어요. 거의 일주일 만에도 3일 만에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잡한 문법 문제, 아까 말했던 10개 틀리는 테마. 요거로 저희가 기준 잡기를 알려드리고 외우는 거 아니겠죠? 제 수업은 체화 수업입니다. 저랑 같이 그냥 웃고 떠들고 하면서 수업하다 보면은 알아서 몸소 체화가 된다는 거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매 수업을 제가 보통 이제 영상 녹화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 제티 영어 검색해 보시면은 제 영상들이 쫙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제 수강생들이 보통 이제 왜 듣는 건 무인데 다 볼 수 있게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다 저거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채널에다가 이제 링크 공유해드리거든요. 거기 단톡방에 공유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면 되겠고 그리고 조교들 또한 대조교들로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내신 모두 1등급 친구들, 제가 가르친 친구들, 그래서 스카이 다 붙었고 2대 수석으로 간 친구도 있고 이런 제 조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수행평가, 학습 관리 다 관리해 줄 때 본격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학습 관리부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에도 제가 보통 Q&A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답변들을 전부 다 제가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활동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곧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내신 기말고사 끝나고 역전 찬스는 겨울방학입니다. 아까 그 친구도 그렇지만 겨울방학에 정말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빠르게 모의고사 성적 확 올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기 준비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OT 좀 맞췄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독해를 해야지 좀 더 글이 잘 읽히냐. 아까 말했던 주어동 쓰는 것부터 가볍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일단 거기 보시면은 그 포인트 제가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포인트 드렸을 테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여기 보시면 파일이나 이런 프린트 하면서 받아가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4페이지에 4페이지에 in the let's develop world 요 지문이 있습니다. 요 지문 잠깐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요 지문 잠깐 보시기 전에 제가 수식어 식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 식구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글을 어려워하는 게 학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가려움이 있어요. 아니 주어가 찾으려고 했는데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알아야 찾죠. 라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지만 또 그런 가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질문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오늘 19챕터 중에서 가볍게 이 수식어 식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수식어가 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예요. 전명구라고도 하죠. 자, 근데 여러분이 뭐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 in, at, to, or 이런 전치사들 있죠. 요거 다음에 바로 명사가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구조 안 나온다고요. 수능과 여러분들이 보는 결국에 이제 상면에 올라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질 텐데 결국 문장 구조가 전면구가 이렇게 하나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두개 색이 이루어져 있어요. 전면구, 전면구. 그리고 또 전면구. 그러면 당연히 요거 가로 맞춰주면 여기 앞에가 뭐가 돼? 주어가 돼. 여기 뒤에가 뭐가 돼? 끝에가 동사가 돼. 이렇게 판별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 수식어 식구가 형용사 패밀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형용사 패밀리. 형용사 단어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는 뭡니까?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것. 이걸 형용사라고 합니다. beautiful work. 아름다운 작품. 이것도 맞아요. beautiful 자체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것처럼 단어 하나. 네, 형용사랍니다. 형용사. 패밀리라고 했죠? 형용사 구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형용사 구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들은요, 보통 끝에 어미가 A로 끝나거나 CAL로 끝나거나 이런 형용사가 딱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전명구 배웠죠? 그렇지. 뒤에 또 명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가로 쳐주면 형용사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사 또한 이따가 밑에서 세 번째에서 형용사 표현을 밑에서 세 번째에서 분사를 하겠지만 이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얘네들도 뒤에 전치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 수식어예요. 형용사구, 분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 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도해 주신 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됩니다. 수식어 정말 이게 다예요. 주어지고 찾는 거 이것도 게임 끝입니다. 아시죠? 요것만 가볍게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따 뭐 사진을 찍다가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전체 풀샷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영화 보듯이 그냥 화면만 바라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분사입니다. 세 번째. 아까 쓴 거 그대로 지금 분사.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사가 세 번째 식구예요. 그래서 왜 분사를 제가 또 식구로 나누냐 하면 또 이런 가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과거 동사로 동사에 이디가 들어갔고요. 과거 분사도 동사에 이디가 들어가요. 근데 어쩔 때는 얘가 과거 동사고 어쩔 때는 얘가 과거 분사인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디에다가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잖아. 그러면 99% 이상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렇게 여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식어, 수식어. 주어 동사 사이에 요 수식어만 가로만 쳐주면 여기 앞에가 뭐다?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어 끝에가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오픈샷 사진 찍을 시간 찍어도 되고요. 어차피 근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교재나 이런 프린트에 이거 전부 다 이제 필기할 거고 저희 가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거의 수업만. 그래서 제 수강생들이 제 수업만 들었는데 3등급, 수능 3등급 대부분 나왔다. 이런 말 합니다. 그 이유가 진짜 계속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까먹으려 까먹을 수 없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제 목소리가 뒤에서 윙윙거릴 정도로 계속 그렇게 제가 떠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뭔가 핸드폰 말고 그 필기구만 잘 챙겨가지고 학원에만 와주십시오. 그러면 성적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질문 볼게요. 여기 잠깐 볼게요. 4페이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인더 렛츠 디벨롭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딱 이거 질문만 살펴보고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그렇게 무겁게 제가 안 잡을 테니까 요 질문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아까 배운 거 수식어 10구만 적용해 볼게요. 뭐예요? 자, 이렇게 얘들아 여기 인 전지사죠. 자, 근데 이게 관사의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관사, 어나 이 언을 관사라고 하죠. 그래서 on 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사의 끝 뒤에 명사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기 봐봐요. 지금 더라는 관사 하나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 뒤에 명사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관사의 끝은 월드까지 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월드가 뭡니까? 월드가 이렇게 덜 개발된 세계에서 제 여기까지가 전명부예요. 그럼 이렇게 문도에 보통 전명부가 이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소부화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글이 펼쳐질 때 서술될 때 어떻게 서술됩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통 느껴졌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덜 개발된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죠. 관사의 끝더 명사니까. 그 다음에 적어주세요. 더 명사 오브 블라블라. 이게 관사의 끝의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더 명사 오브 블라블라. 이게 관사의 끝입니다. 19척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사의 끝의 19척기. 자, 그러면 어떤 퍼센테이지입니까? 오브이야. 정치사 플러스 명사. population. 여기까지가 전명구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인구죠. 인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인벌브 나왔어요. 이디 나왔죠? 뒤에 전치사 있죠? 그럼 아까 말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여기까지 묶어주면 아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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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구. 그럼 주어 누구야? 그렇지. 퍼센테이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뭐야? 이지가 됩니다. 아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어떤 퍼센테이지야? 오브이야. 인구의 퍼센테이지. 해서 붙여나가는 거야. 관련된 인벌브는 보통 포함하다는 보통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분사로 쓰이면 관련된, 연루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인구가 뭐하고 있다? 동사의 뜻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하락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의 인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기 동사라고 되어 있죠. 또 마찬가지로 뒤에 ing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아까 분사식구 여기 보세요. 분사식구 ed 다음에 전치사, ing 다음에 전치사.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도 thos는 뭐뭐한 것들이죠. 뭐한 것들? 농업에 남아있는 것들. 여기는 누구였어? 사람들이 되겠죠. 아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농업의 인구가. 근데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베네핏이 없대요. 이익이 없대요. 뭐로부터? 기술적인 진보로부터 이점이 없대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티피컬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티피컬 시나리오 내붙여 줄게요. 보라색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앞으로 이제 그냥 읽었을 텐데 그동안 티피컬 시나리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 이거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있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던 앞과 연결. 앞과 연결이 뭐냐? 단순하게 앞에 내용 그냥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대명사가 나왔다고 이것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내용 떠올려야죠. 농촌의 인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농업에 그 남아있는 그 인구들한테 아까 이점이 있다 없다? 없었다. 정말 티피컬 시나리오. 이 전형적인 시나리오 뭐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 전형적인 시나리오 어디에서요? 또 나옵니다. 인도네스 디벨롭 월드. 그렇죠. 개발도상 상황이잖아. 여기서. 아 이런 시나리오들을 보다 앞으로 M이나 R이나 이지가 나오면 갖다 해주시면 돼요. 시나리오는 원 그것이다. 그럼 여기서 원도 되는 거야? 그 전형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니치가 왔는데 여러분 또한 독해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였을 거야. 막힘없이 그냥 읽으면 돼요. 전치사 다음 위치가 나오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돌려서 나 돌려서 나가요. 무슨 말이냐?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 안에서 이렇게 해요. 메리트, 메리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럼 매우 많이 없다. 뭐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상업적인 농업인들은요. 어그리컬처가 뭡니까? 농업이 되겠죠. 농업이. 그럼 뭡니까? 리스트는 보통 사이리스트처럼 삭삭하는 뜻하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동사일들. 아까 말했죠? 이렇게 동사일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BEP가 중학교 때는 여기서 테크놀로지라고 부사가 없었어요. 그냥 BEP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냥 짧겠죠. 근데 제가 동생에서 뭐라고 하기로 요 끝에 사이에 부사가 오기도 하고 아까 배웠던 전명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동사 벙어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게 동사의 끝에 봐라. 이게 동사의 시입니다. 이 10번 찾기 지금 여러분들 어렵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 교재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 녹여서 계속 떠넘겨 드릴 테니까 그냥 채워하면 된다니까. 제 수업은 외우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알아서 외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고 체화가 됩니다. 그게 제 수업이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요 거의. 자 그러면 농업인들은 기술적으로 진보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봐. 농촌에 힘들게 남아있어요. 근데 정부가
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굉장히 딴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Y를 나왔어요. 여기 Y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 Y는 어머니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리를 하세요. 여기 고등학생이라는 이 Y는 알아두셔야 돼요. Y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반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걸 내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알 수 있겠죠. Y 같은 경우에는 동안의 의미인데 그럼 내신에는 어떻게 나오냐? 너 묘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내신 차이인데요. 너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 요건 들어봐요. 과거 선생님들 내신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이거 과거 문제를 왜 알려주냐면 듀얼링과 폴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듀얼링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구체적 시간이 옵니다. 자, 폴 같은 경우는요 애매한 시간. 그러니까 이러면 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구체적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이 기다리는 윈터 베케이션, 겨울방학 딱 정해져 있죠. 이런 듀얼링 씁니다. 자, 폴 같은 경우는요 애매한 시간 또는 숫자, 기간 또는 불특정한 기간 이거를 폴을 씁니다. 뭐 for 3 years, 뭐 3일 동안, 뭐 3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거나 약간 숫자 기간 이런 걸 for 쓰는 게. 근데 이거에서는 이 듀얼링과 for에 대한 차이를 구원식적으로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내신 선생님들은 요거는 10년 전에 선생님이 때 내신들. 요즘에는 뭘 물어보냐? 여기 너 전치랑 접속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본다.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저 OT에서도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화해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내신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차피 해줄 거니까 지금 그냥 가볍게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동안에 해도 있지만 반면에 해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기술적으로 진도가 받았습니다. 근데 소수는 뭡니까? 상업적인 농업인들은 기술적으로 진도 받았어요. 그러면 소수의 상업인들만. 근데 반면에 vast majority 대다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다수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비캠페이블로 뭐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인이 들어갔으니까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경쟁할 수 없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봐봐. 소수는 기술적인 진보를 받았어요. 반면에 대다수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도 정말 소수만 남아있는 그 중에서도 소수만 기술적 진보를 받았다고. 근데 나머지 중 대부분은 뭐야? 나머지들은 기술적인 진보를 못 받았어요. 이 느낌이죠. 소수는 돈 많은 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경기하고 부동산을 쳐요. 근데 일부들은요, 뭐 합니까? 복귀는 싫어하고 근데 누가 다 하지 않겠어요. 이들 경쟁 되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디들은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러면 얘들아 빈칸에 주지 이 대다수야. 소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아니야. 기술적 지도받는 사람 아니야. 대다수예요. 자, 그럼 이 대다수는 빈칸이에요. 왜냐하면 자, 제가 트리거에서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빈칸에 주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조건, because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원인 때문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빈칸 뭡니까? 글로벌 원인의 결과예요. 아,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빈칸은 뭐다? 글로벌 원인의 결과를 찾는구나. 자, 근데 우리 아까 빈칸 앞에 뭐밖에 없었니? 농촌의 인구는 줄어든다.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상업적인 기술의 획점을 받는 농촌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소수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그러한 상황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 대다수 대부분의 남아있는 농업 인구들은 글로벌 원인의 결과를 빈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빈칸의 결국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뒤에 비코스 뒤에 있는 여기까지 요 내용을 이해하면 빈칸의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이 빈칸의 결과의 내용은 뭐다? 글로벌 원인의 결과 빈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빈칸의 결국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뒤에 비코스 뒤에 있는 여기까지 요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인간의 답입니다. 그럼 글로벌 원인이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예를 들어주세요. 아까 말했죠. 작은 글, 부연 설명. 이 예시는 뭐겠어? 글로벌 원인의 작은 글이라는 거죠. 이게 끝났어요. 여러분 볼게요. 케냐에서는 농부들이요. 뭐합니까? 저는 케냐 뭡니까? 개발도상국 케냐에서 농부들은요. 뭐합니까? 인코레이지 장려 받았습니다. 인코레이지 장려하는 건 있지만 장려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BPP 딱 나오고 투부 장사 나왔다? 그러면 뭐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려 받았습니다. 뭐뭐 하도록 하게 되었어? 또 이해하도록 기능 들어오네요. 무엇을 export 폴트가 한 거예요. x니까 뭐야? x 나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봐봐. 한거 나가다 뭡니까? 수출법이 되겠죠. 수출 농작물에 기능으로 장려 받았어요. 뭐와 같은 하나. 자, 여러분 앞으로 서치에즈가 딱 나오면요.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뭐가 같은 의미지만 작은 글 중에서도 무조건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 나온 단어들을 만약 몰랐다 한들 앞에 내용을 이해했다면 넘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차는 알잖아. 티. 그래서 뭐 있어요? 티. 커피 알잖아. 그럼 이해하면 되잖아. 차나 커피 뭐다? 케냐의 수출품이라는 거죠. 차나 커피 같은 수출품 재배하도록 기르도록 장려받았다.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비용으로서. 오브이어 기본적인 음식 생산의 비용으로서 산업커피 재배하도록 장려받았다. 자, 그런데 더 리절트 앞으로 이제 여러분 독해하다가 리절트가 딱 나오면요. 뭐 하시면 되냐면 리절트가 나오면 결과는 항상 네모박스 쳐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 결과예요. 아, 산업커피 수제품 재배하라고 했던 요것의 결과는 이걸 나온 거예요. 아까 그 결과는 100 이하이다. 아까 제가 각자치 표시하고 읽었죠. MR이는 그 결과는 뭐다? 100 이하라는 거예요. 주요한 농작물 뭐와 같아? 메이즈는 여기 옥수수라고 나와 있죠? 안 해도 돼요. 옥수수 같은 이 농작물들은요, 보겠습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수치품 재배하니까 옥수수와 같은 주요 농작물들은 뭐한다? 생산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낫이 나오면 항상 S치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동사의 끝, 요 중간에 낫이 나오면 이거 낫 해석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생산되어지고 있다고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글의 흐름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낫은 S치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일치분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부정 아닌 걸 해석해보면 다 땡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X치면 나와서 항상 X치에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연 옥수수 같은 거 생산 안 됩니다. 어디에서? 충분한 양으로. 또 마찬가지로 정명부죠. 얼마나 자주 나오겠죠, 정명부. 자, 그래서 여기서의 본질적인 논점은 뭐다? 본질적인 논점은 반사의 끝. 여기만 논점은 뭐다? 여기서의 본질적인 논점은 뭐다? 이하이다. 이하 뭔데? 자본주의 분위기죠. 뭐의? 생산의 분위기는 분명히 무엇이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누구의? 피자키라를 외우세요. 소장농, 소농.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소농이라는 뜻입니다. 소농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치. 개발도상국에서, 케냐에서 뭐와 같은 방식으로 S는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제한하는 방식에 대하여 뭐를요? 생산을요. 주요한 음식 생산을요. 그러므로 야기시킵니다. 음식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용 뭐야? 글로벌 원인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뭐합니까? 빈칸? 아, 우리 여기 내놨던 내용은 뭐였어? 주요 농작물, 옥수수 같은 것들은 재배가 올라가 내려가. 생산이 내려가죠. 왜? 차나 커피와 같은 문제는 수출품들 올라가니까. 이게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 뭡니까? 인간의 수치 뭡니까? 대다수예요. 대다수 돈 없는 이러한 농부들 뭐합니까? 헤브로스트. 헤브로스트는 뭡니까? 이뤄왔습니다. 뭐를 이뤄왔어요? 통제를요. 여러분 이 오벌은요. 오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오벌은 첫 번째 모모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모모에 대하여
이런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 뭐뭐 동화. 네 번째, 뭐뭐를 넘어서 초과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뭐뭐 위에. 여섯 번째, 게임 오버. 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도 다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 근데 이것만 외우자. 이제 수능과 내신에서 오버 나왔을 때 막히는 건 전혀 없어요. 요것만 외워주면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1번로 한번. 그러네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실수로 두 번 썼는데 뭐뭐 동안 뭐뭐 넘어 초과 이 정도 다섯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두 번째, 통제를 이루었습니다. 대다수 통제를 이루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해서 통제를 이루었다. 대다수가 통제를 이루었다. 그렇죠? 정부가 야, 돈 되는 거 산업커피 재배 이러니까 뭐였습니까? 그들 자신의 생산이다. 옥수수 통제, 옥수수 재배하는 거 통제력 이런 거죠. 몇 번? 지문 이해되면 이렇게 끝입니다. 만약에 이거 1번 몰라도 세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대다수가 아까 빈칸에 주신 누구였습니까? 대다수가 여러분 턴은요. 여러분 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태 동사로 무엇이 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가요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되었다. 뭐에 대해서 음식 생산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받았다. 아까 기술 지원받은 건 뭐였어? 농촌 인구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아까 돈 많았던 소수들만 기술 주고 받았다는 거죠. 근데 빈칸에 주신 뭐였습니까? 봐봐, 주체 파악해야 돼. 또 메이저리티, 대다수. 대다수는 그럼 뭐야? 대다수는 기술적으로 진보받은 게 아니죠. 3번. 챌린지. 여러분, 챌린지는요, 챌린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도전하다고 보면 알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다. 당면 과제, 어려움, 이러한 흔들림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다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분위기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자, 농부들이 야, 너 차나 커피 재배해 이거에 대해서 싫은데 나 옥수수 재배할 건데 이런 적 없잖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죠. 4번. 대다수는요, reduce 줄여왔대요. 뭘 줄였어? 그들의 involvement. involvement는 개입이라는 뜻도 있죠. 뭐를요?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기르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캐시크롭 본대의 농작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개입을 줄였다? 아니죠. 캐시크롭 차나 커피에 대해서 그들의 개입을 좀 더 늘렸죠. 증가시켜서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일치하죠. 그들은 그게 다시 얻었대요. 뭐를요? 그들의 경쟁력을요. 어디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선생님, 차나커피만 재배한 거니까 경쟁력 얻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누구세요? 여러분. 필자는 이 글에서 자, 차나커피 재배한 거 생산량 늘린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경쟁력 얻었다? 이 말은 나오지. 그래서 5번도 틀리죠. 남는 건 뭐다? 1번밖에 없어요. 예, 그치? 자, 인간 추론도 다른데 제가 틀린 것처럼 뭐 선택 다르고요. 그거는 지금 뭐 설명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직 몰라 일단 내용적인 측면 그렇게 한다면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였습니까? 떠올려 볼까? 자, 개발도상부, 뭐 케냐 같은 개발도상부에서 이제 뭡니까? 농촌의 인구는 줄어듭니다. 자, 지금 안 보고 이제 한 번에 보세요, 여러분 같이. 농촌의 인구 줄어듭니다. 근데 뭐 합니까? 그들한테 그 대다수 농촌 인구들한테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 없다? 지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소수의 농촌 인구들만 기술적 진보를. 자, 근데 이것은 뭐합니까? 이러한 대다수들은요 빈칸화돼요. because 뭐 때문에 글로벌 원 때문에 그 글로벌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 나왔어요. 케냐에서는 뭡니까? 농부들한테 야, 군대는 차나 커피 재배해? 이래서 이제 뭡니까? 대다수는 옥수수 같은 주요 농작물을 재배 안 합니다. 차나 커피 재배하죠? 이렇게 글이 펼쳐졌다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봐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수학에 한 번만 읽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 이거 지문들 그냥 한 번에 다 복귀해버려요. 자, 이걸 제가 머리도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기억하죠. 이게 뭐야? 글을 올바르게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제 수업에서 훈련시키는 게 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글은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영어 공부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든, 뭐 논술 공부든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야. 결국 뭐 사회부나 이러한 제시문들 이루어질 거 아니야. 글 자체를 읽는 훈련까지 제 영어 수업에서 이 제티 수업에서 다 녹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마워서 지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제 수업에 대한 방향과 어떻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